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모수에 대해서 유한 모집단인 경우와 무한 모집단인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수를 그러니까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생각하는 법,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일단 조금만 얘기하고 너무 진도를 나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박스 안에 1이라는 공이 뭐 30개가 있고, 1이라는 공이 40개가 있고 3이라는 공이 30개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이게 모집단일 때 평균 구하려면 1 곱하기 30 더하기 2 곱하기 40 더하기 3 곱하기 30 나누기 10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40개, 30개, 뭐 30개 이렇게 정해서 딱 100개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무한 모집단에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만 알고 있어요. 100분의 31이라는 게 100분의 30 비율로 있고 2라는 게 100분의 40이라는 비율로 있고 3이라는 게 100분의 30이라는 비율로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100개고 30개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되면 뭐 만 개에 300개, 3000개가 돼도 이 비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로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통계량인데요. 통계량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모집단을 전체 다 조사하기 힘들어가지고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편 차를 구하는 거를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모집단 구하는 거랑 공식 자체는 거의 같고요. 이제 여기서 n-1로 나눠주는 게 불편 추정량이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이야기할 때가 안 된 것 같아서 네,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대충만 이야기 해보자면,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n 대신에 n-1로 나눈다는 거. 불편 추정량. 그러니까 편향이 되지 않게 추정하는 방법이 n-1로 나눴을 때 그렇다라고만 지금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여기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뮤와 시그마 제곱을 이거를 통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저희는 얘네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 얘네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 얘네들이 편향되지 않게 얘를 알 수 있게 하려면 어, 이 부분을 n으로 나누면은 얘를 편향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n-1로 나눠야 오히려 어떤 치우침 없이 얘를 좀 추측하기 쉽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집분포인데 진짜 정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어, 이해하시는 게 정말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이제 이 이후에 통계학을 더 학습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이해하고 못하고가 시간 단축을 굉장히 좌지우지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x 바라는 거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집단이 있으면 저희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이 x 바 값은 다 다를 거예요. 이 x 바들 있잖아요. x 바뭐 1, 2 이렇게 하면은 이 x 바들은 다 다를 거죠. 왜냐면 우리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 자체가 항상 동일한 표본만 뽑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 x 바들이 어떤 분포를 그릴 거예요. 예를 들어 가운데 쪽에서는 좀 더 두껍게 있고 뭐 이 가쪽은 좀 더 작게 있는 예를 들어 모집단이 뭐 1부터 10까지 있는 다시 하겠습니다.
모집단이 1부터 10까지 있는 10을 가지고 있는 공이다. 그렇으면 저희가 여기서 3개씩을 뽑는다 하면은 1번, 2번, 3번 공을 뽑으면 평균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합이 고작해서 6밖에 안 되는데 평균으로 치면 2예요. 2는 1, 2, 3 말고는 잘하게 뽑아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작을 겁니다. 하지만 뭐 4, 5, 6 같은 경우에는 합이 15인데 15가 합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충 생각해도 뭐 1, 9, 5를 해도 15가 되고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 근처에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표본 평균은 이쪽 좀 더 많고 극단적인 경우는 작아지는 이런 확률 분포를 어느 정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 값도 변수고 그 표본 평균 값 자체가 어떤 분포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이해하셔도 오케이입니다, 정말.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거 그려놨는데 이게 좀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공을 하나 꺼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45분의 1이잖아요. 3을 꺼낼 확률은.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썼냐면 x분의 1, 2 이렇게 해서 45까지 px, 이게 x라는 게 그럼 확률 변수고 px가 확률이었잖아요. 각 꺼낼 확률은 다 45분의 1로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대칭된 구조라고 보셔야 돼요. 이 x바라는 게. x바라는 것도 확률 변수고 어떤 x바가 나올 것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부터 10까지인데 뭐 공 3개를 꺼냈는데 뭐 공 3개가 다 값이 뭐 다 1이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평균이 1인 경우는 그거밖에 없어요. 1, 1, 1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평균이 10인 경우, 생애 골 꺼내서 평균이 10일 경우는 3번 다 10, 10, 10일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거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 1이고 뭐 예를 들어 평균이 10이다 하면 10, 그러니까 공을 다시 복원한다고 복원 추출을 한다고 했을 때 세 개 다 111인 경우는 거의 1000분의 1이겠죠? 여기도 1000분의 1. 근데 가운데 뭐 5일 확률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1000분의 뭐 정확히 몇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5가 아니라 한 5 정도? 5 정도? 굉장히 이거 높을 거예요, 이거보다. 그래서 분포를 그려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표본 평균이 1인 경우와 10인 경우는 확률이 굉장히 작고 가운데일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x바 자체도 확률 변수고 x바가 확률 변수기 때문에 x바가 확률 분포를 가진다라는 걸 지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x바의 확률 분포를 표집 분포라고 하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여기 써놓은 거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량은 표본을 뽑는 경우마다 달라질 수 있는 확률 변수다. 따라서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통계량 역시 확률 분포를 가진다. 그거를 이제 표집 분포라고 합니다. 표집 분포란 모집단에서 일정한 크기를 뽑을 수 있는 표본을 모두 뽑았을 때 모든 표본의 특성치, 즉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말한다. 네. 통계량도 하나의 확률 변수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량도 확률 분포를 가집니다. 그래서 통계량과 통계량의 분포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걸 가능하다. 이 부분은 지금은 잘 이해 안 가실 텐데 뒤에서 또 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지금 요것까지는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